녹화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Recent Advance in Projection Mapping Algorithm, Hardware and Applic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그 CGF 이제 2018년도에 나온 논문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의 프로젝션 매핑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요약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SAR이라는 용어를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나 아니면 프로젝션 아규먼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다 통합해서 그냥 나중에는 통칭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먼저 이제 SAR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페이셜 아규먼티드 리얼리티의 약자로 컴퓨터로 생성된 그래픽을 실제 표면에 겹쳐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매끄럽게 통합하는 것이 목표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션 매핑이 다른 아규먼테이션 기술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 증강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뭐 안경이라던가 다른 장치를 특별히 착용하지 않고도 그 많은 사용자가 그 아규멘테이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터의 크기나 뭐 가격, 밝기 등의 이제 기존의 프로젝터에 있던 한계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젝션 매핑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 매핑 시나리오에서 그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한 쌍으로 묶는 프로캠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뭐 기하적으로 그리고 강도적으로 정확한 이미지를 프로젝션하는 계산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캠은 그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표면에 투사되는 이미지를 관찰하고 원하는 증강을 표시하기 위해서 투사 이미지를 조정하는 방법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된 프로젝션 매핑의 기술, 특히 알고리즘과 하드웨어의 발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젝션 매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션 매핑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의 이제 지오메트리컬 언디스토어드 컨텐츠를 프로젝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프로젝션의 컬러 어피어런스를 픽시블리 컨트롤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포토메트릭 캘리브레이션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이 되는 두 가지를 논문에서 개략적으로 나타낸 방식인데요. 위에 있는 지오메트릭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먼저 그 저희가 투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하고자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에 얘가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그런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먼저 받아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저 우측에 보이는 뭐 체커보드라거나 아니면은 그 검정색 하얀색으로 스프라이트 되어 있는 뭐 스트럭처 라이트 패턴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캘리브레이션에서 받아온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다시 프로젝터로 넘겨서 이번에 프로젝터가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체가 어떤 모양인지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션 등록을 해서 그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원래 맨 처음에 이미지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인데도 서로 맞지 않았죠. 근데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일단은 이미지의 모양새는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포토메트릭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빛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도의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전에 캘리브레이션 된 정보에서 몇 가지 뭐 추가 색상이나 아니면 강도 패턴을 프로젝션을 하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 장치, 그러니까 프로젝터의 내부 색상 처리와 뭐 표면의 빛의 변조 같은 것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원래 색상이 각 프로젝터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통일된 작업을,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유사한 색상으로 나오는 모습, 아니, 그러한 프로젝션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작업들은 이제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주로 그 알고리즘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크게 발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캘리브레이션 오브 프로캠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앞서 말했듯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거나 아니면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규모 장소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캘리브레이션과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또 캘리브레이션 작업 또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정을 보장하는 툴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이제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어트랙션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자체적인 테마파크 어트랙션용 그 프로젝터 캘리브레이션 시스템 툴킷을 사용을 해서 보다 자동화된 보정 절차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간단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뭐 간단하게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지금 넘어가지 않는 관계로 그건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그 기존에 원래 있었던 하드웨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메라라던가 일반적인 프로젝터들을 에 접목한 알고리즘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드웨어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된 내용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또 이제 빠르게 캘리브레이션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동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반자동화가 되어 있는 이제 프로캠 캘리브레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프로캠 시스템에서 프로젝터를 캘리브하는 게 마지막 단계였죠. 그 프로젝터를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이제 먼저 카메라가 이제 기하학적 정보를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기하학적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자체가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처음에 프로젝션 매핑 시나리오를 접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뭐 약간 프리캘리브레이티드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오메트릭 정보를 불러오려면은 그 현실의 카메라가 이제 현실에 있는 3D의 좌표를 인식을 해서 2D의 이미지 센서에 어떤 좌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카메라 렌즈라든지 아니면 초점 거리 등에 의해서 이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확한 그 이 초점 거리나 뭐 렌즈의 왜곡 같은 거를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뭐 프로퍼티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인트린직 프로퍼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계산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는 이 인트린직이 당장은 방해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저희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아직 지금이 2024년인데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평면 체커보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평면 체커보드는 일단은 하단에 이미지에 이 네모 흰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를 평면 체커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처음에 제안을 됐을 때는 이제 평면 캡처보드 체커보드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이 체커보드의 위치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커보드의 3D 좌표와 그리고 뭐 어떤 특징점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커보드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카메라에서 캡처된 이미지에서 그 체커보드의 2D 픽셀 위치를 찾아서 이 3D 좌표와 서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카메라가 이미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왜곡이 전혀 없는 경우면은 그냥 바로 1대1 대응이 될 텐데, 살짝의 왜곡 때문에 계산상에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오차 값을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인트린직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이 저희가 캡처를 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할 때는 그 카메라를 단일로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한 대로 이미 카메라 그 체커보드를 찍고 얘를 캘리브레이션을 했으니까 다른 카메라에 대한 정보도 알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동일하게 이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이 카메라가 아닌 또 다른 카메라의 이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익스트린직 프로퍼티를 추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커보드는 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은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이번엔 다음으로는 그 이미 캘리브레이션이 된 카메라가 2대 이상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그 계략적으로 보여드린 거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스트럭처드 라이트 패턴을 사용을 해서 그 아까 검정 색깔 흰색 줄로 있던 그 패턴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터 프로젝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를 방해하는 이 인트린직 파라미터나 뭐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그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고, 이제 각 카메라에서는 오차가 없는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다른 2대의 카메라가 하나의 표면을 바라봐서 그 표면이 가지고 있는 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겠죠.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삼각 측량을 해서 이 지오메트리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카메라가 양쪽에 하나가 있고, 뭐 특정 지금 P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의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삼각 측량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 측량을 통해서 얻어낸 지오메트리 정보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제 프로젝터를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 그 각각 프로젝터들의 표면에 레지스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표면이 가지고 있는 3D 좌표와 그리고 2D 좌표, 그리고 프로젝터가 이제 쏠 픽셀 좌표까지 이제 코레스폰던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프로젝터 레지스트나 뭐 프로젝터 등록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많이 이 논문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프로젝터 등록이라는 거는 그 여러 대의 프로젝터가 이제 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쏘게 되는데,
그때 뭐, 서로 이제 같은 이미지지만 약간 다른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보이게 만드는 작업인데, 이때 뭐 이 프로젝터의 다른 각도나 뭐 프로젝터가 쏘는 해상도, 크기, 뭐 위치에 있는 두 영상을 하나처럼 보이게 매칭시켜주는 그 영상의 정합을 프로젝터 등록이나 뭐 프로젝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를 한 후에 구한 그 3D, 2D 픽셀 이 코레스폰드를 뭐 이제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폼 같은 알고리즘을 또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돼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어떻게 프로젝션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도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된 카메라를 2대 이상 사용하는 방법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 이미 이제 프로젝션 매핑 작업을 할 때 프로젝터도 많이 소모가 되고, 프로젝터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또 이제 자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단 한 대만 사용을 하는 방식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를 이제 카메라의 역으로 취급을 하고 단일 카메라로 추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맨 처음에 소개를 했던 그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카메라에서 이제 이미지로 받아왔다면은 이거는 각 프로젝터의 픽셀이 이제 평면에 보이는 스트럭티드 라이트 패턴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냥 단일 카메라로 여러 장 찍어서 추정을 해내는 방식입니다. 카메라는 이미지가 센서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추정하는 것처럼 그 프로젝터의 픽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프로젝션 대상의 지오메트리 정보가 있다면 이제 카메라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그냥 일일이 얘가 얘랑 대응점이다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대형 그 장소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쉽고 뭐 빠르고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수동으로 하는 방식은 번거롭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 앞서 소개한 애플리케이션들에는 사용하기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움직여서 촬영을 하거나 뭐 삼각측량을 계산을 하거나 그런 방식이 필요했는데 이제 거의 완전 자동화된 캘리브레이션을 하려고 이제 이전 연구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이스티메이션을 위해서 원래는 호모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그냥 일반 평면 기반의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봤던 체커보드와 같이. 근데 이 방법 대신에 이제 자동 캘리브레이션 기법을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최초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신 분이 야마자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 프로젝터 카메라 쌍을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이 이제 라디얼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이제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로 디컴포지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 거리에 대한 값들이 들어있는 행렬이어서 이 행렬을 알아야지 이제 이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로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젝터에 이
프로젝터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평면에서 그 레이저를 쐈을 때 이제 광축의 위치에 대해서 픽셀에 가까운 정확한 프라이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단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저게 카메라의 주점과 카메라의 이제 이미지 센서에 있는 이미지 중심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의 주점과 이제 이미지 중심점 같은 경우는 그 큰 오차가 없어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카메라로 진행을 하는 작업이었으면은 그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의 주점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유클리드 거리를 구해도 되는데 근데 프로젝터는 이제 약간 그 광학적으로 이제 프로젝터의 주점이 이미지 평면의 카메라처럼 이미지 평면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 Y축에서 조금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제한된 방법은 사실상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갈시아 등은 이제 뭐 카메라 프로젝터 모든 장치 간의 평면 픽셀 대응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이 하단 중간의 이미지인데 그 일련의 다양한 방향에 배치된 반투명 평면 시트를 사용을 해서 센서가 서로를 마주보게 하고 또 공통된 뷰포인트를 공유하는 특정 멀티 카메라 프로젝터 시스템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단에 또 중간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다양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기 그 옆에 있는 저 반투명 시트에 비춰지는 것들이 각 카메라에 동일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미지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되게 특수하게 공간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 또 이 실험에서는 장치의 인트린직 프로퍼티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터의 그 주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중심점 가까이에 있지 않아서 구하기 어려우나 이제 프로젝터의 인트린직 프로퍼티는 또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등은 그 주점을 추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터의 줌 정도를 변경하면서 찾는 것을 제안을 했으나 줌 변경은 이제 수동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접근법 또한 비실용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주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점거리 사전 설정에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서 적용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2018년에는 이제 완전 자동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약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은 끝나고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다이나믹 프로젝션 매핑입니다. 그 CPU와 GPU의 연산 능력이 발전을 하고 또 고속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상용화에 따라서 다이나믹 프로젝션 매핑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C는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만 진행이 되는 리지들리 트랜스폼 되거나 아니면 프로젝터 또는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내믹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완전히 논 리지드한 상태에서 다이나믹인 경우에는 전체 표면에 대한 모양을 3D나 아니면 적어도 2D로라도 추정을 해야 되면 그리고 중첩된 프로젝션의 지각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 지연 시간을 수 밀리세컨드 단위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훨씬 적게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지드 다이나믹 프로젝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풀 댄스 온라인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지오메트리에 대한 프로젝터의 그 포즈 이스티메이션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이제 시각적 마커를 사용한 방식과 그 로우 레졸루션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우선 이제 시각적 마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포즈 추정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흰색 토끼 위에 저런 검은 마커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 토끼라는 물체가 갖고 있는 서페이스의 이제 텍스처를 해치는 그 방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피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빛으로 마커를 상쇄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또 라디오메트릭 캘리브레이션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우 리저 로우 레졸루션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프로젝터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한 방식인데요. 이 프로젝션된 특징과 그 해당 카메라의 픽셀 대응을 사용을 해서 그 온라인에서 삼각 측량을 진행을 해서 이제 미리 이거 어그먼트들 물체의 모양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했던 거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카메라를 두고 저희가 계산을 삼각 측량을 진행을 했다면 얘는 이제 조금 저품질의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으로 이제 온라인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온라인이 그 뜻이 아니라 리얼타임 뜻이. 아, 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물체의 모양을 측정한 뒤에 이제 이후 데이터 포인트 간에 그 최적으로 서로 대응이 되도록 그 정렬하는 변환 파라미터를 찾는 알고리즘인 그 ICP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이미지가 ICP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인데요. 그 각각 포인트별로 서로 이제 변환된 포인트에서 최소 거리로 이동한 포인트들을 각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적의 대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물체의 식스도프 무브먼트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변경된 트랜스폼이 있다면 기존에 측정된 정보와 비교를 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이 리지드 다이내믹 프로젝션은 그 프로젝터의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짧게 지나갔지만 시각적 마커를 사용한 방식이 단점은 있으나 그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아서 안정적으로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되어 프로젝터 레지스트레이션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논 리지드 다이나믹 프로젝션입니다. 이제 논 리지드 다이나믹 프로젝션의 이제 비시각적인 마커를 사용한 방식과 그리고 마커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마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적외선 잉크를 사용을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커를 표면에 칠하고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변화를 측정해서 이러한 논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이 우측에 이미지가 이 부분은 이제 적외선으로 잉크를 찍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감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프로젝터를 쐈을 때와 저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정을 하면서 다이나믹 프로젝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예 마커를 사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논문에서는 사람 얼굴에 대해서 프로젝션한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람 얼굴인데 마커를 이제 없는 사람의 얼굴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적한 얼굴의 표정을 설명할 수 있는 블렌드 모양을 이스티메이션을 또 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얼굴에 베이스 메쉬가 있으면 그 베이스 메쉬를 변형을 하고 뭐 이제 바뀌는 조명 등의 다양한 요인 이 프로젝션 하는데 진행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동적으로 조정되는 텍스처를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커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광학적으로 정렬을 해서 전체 아규먼트 파이프라인이 2D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연 시간이 10ms로 매우 빠르지만 그 프로젝터와 카메라가 광학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또한 아직은 비실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커를 지웠던 것과 관련이 있는 레디오메트릭 컬 컨트롤 오브 프로젝터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프로젝터에서 방출되고 또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정확하게 측정, 제어 및 보정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는 파트고요. 그래서 로컬 컬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라디오메트릭 컴펜세이티브 프로젝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 선형 모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었으나 그 계산 복잡성이나 아니면 색 재현의 정확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뒤에도 나올 피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뭐 색상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유난히 밝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먼저 Local for Pixel Radiometric Compensation입니다. 그 기본적인 라디오메트릭 컴펜세이션 방법은 카메라와 프로젝터 사이에 라이트 모듈레이션을 선형 행렬 곱셈으로 모델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둡거나 채도가 강한 그 표면 안류에 투사를 할 때는 그 프로젝터의 제한된 영역이 제한된 그 프로젝터가 투사할 수 있는 제한된 색 영역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이런 컴펜세이션 에러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상 관련 아티팩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HDR이라는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밝기와 관련된 이미징 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서 정확한 프로젝션 기반의 알규멘트가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방식은 또 프로젝터의 컬러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단에 보이는 이제 3D 룩업 테이블이라는 포토샵에서 이제 색 작업을 하셨거나 그런 데서 많이 보이는 러트를 적용을 함으로써 더욱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이제 HDR 이미징을 사용을 하고 또 럿을 적용한 것을 또 이제 하드웨어인 단일칩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보다 좀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것의 기반 프로젝터에 적용을 하면은 그 논 리니어 신 플레이트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색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논 리니어는 빼고 신 플레이트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신 플레이트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이런 이미지에서 이게 막 휘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 신 플레이트 스플라인이 그 약간 철 같은 거를 꾹 눌렀을 때 나는 그런 왜곡 그런 부분들을 약간 모양을 비유적으로 여기에
붙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관법을 적용한 결과가 이제 이 이미지고, 그래서 이 A는 그냥 초기 이미지, 그리고 얘는 이제 되게 특수한 게 저희가 프로젝션 해야 될 표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 모델을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 뭐 C와 D처럼 이제 서로 이제 C와 D가 계산을 하고 약간의 다른 요인 하나를 남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런 깔끔한 그 출력값을 최대한 내도록 이제 인터폴레이션 모델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터폴레이션 모델이 계산이 원래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제 GPU에서 구현을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고정 품질이 향상되어서 실시간 처리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터 리플렉션 컴펜세이션인데요. 그 이제 방금 전에 언급한 방법들은 각 픽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컴펜세이션이 되거나 로컬로 인접한 픽셀을 통합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오로지 로컬로만 이미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모든 종류의 이제 전역 조명 효과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램버시안 서페이스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든 오목한 부분에서 인터 리플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램버시안 서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빛이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반사되는 그런 표면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대비 감소나 아니면 이미지 품질의 저하, 그리고 색 번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면을 패치로 세분화해서 인터리플렉션의 양을 추정하는 전역조도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한 리플렉션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그 부분의 조명을 줄여서 전체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드 루프 레디오메트릭 컴펜세이션입니다. 그 다이나믹 프로젝션 매핑 섹션의 방식은 그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프로젝션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섹션에서는 그 코엑시얼 프로캠, 그러니까 동축 프로캠을 사용을 해서 클로즈드 루프 레디오메트릭 컴펜세이션 모델을 적용해 움직이는 물체 모양 제어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축 프로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광학적으로 정렬하는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 하단에 나온 피겨들이 그러한 동축 프로캠을 사용했을 때 정렬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페이셜 그리드 패턴을 이제 뭐 다른 모양의 뭐 격자 표면에 투영을 해서 이 후자를 이동을 시키면서 카메라를 관찰하여 정렬 정확도를 직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존의 그냥 프로캠 시스템에서 과학적으로 정렬을 하는 작업보다 더욱더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끝나고 하드웨어 파트입니다. 이 기존의 하드웨어는 일반적으로 그 평평하고 질감이 없는 완벽한 램버시안 서페이스에서 사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불완전한 표면에 프로젝션을 할 때 시각적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제한이 되었으나 알고리즘 쪽에서 제한이 되었으나 이제 알고리즘만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하드웨어 쪽의 개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프로젝션입니다. 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의 다이나믹 레인지 또는 컨스트라스트는 최대 휘도와 그리고 최소 휘도의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의 휘도 값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 100만 대 1인가 그 정도로 매우 넓기에 이를 표시를 하려면 그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DR 프로젝션은 광원 방출을 DMD 또는 LCD 같은 이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트
프로젝터라는 이제 공간 색, 아니 빛 변조라는 장치들에서 두 번 공간 변조를 실시를 하게 되어 어두운 픽셀의 휘도를 낮추는 등 이중 변조 원리를 적용해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랙 레벨의 휘도를 크게 낮춰서 프로젝션 이미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크게 증가시켰으나 그 픽 루미넌스라는 이제 어떤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에서 필수적인 지각 속성 중 하나는 동시에 증가시키지 못해서 살짝의 이제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하이스피드 프로젝션입니다. 그 지연 시간이 짧은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프로젝, 프로젝션의 속도를 구현하는 하이스피드 프로젝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이러한 하이스피드 프로젝션 연구는 광통신 맥락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실시간 형상을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현재 연구자들은 다이나믹 프로젝션 매핑 맥락에서 하이스피드 프로젝션을 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에서는 이제 사소한 정렬의 오차도 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띈 부분이 몰입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렬은 그냥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쪽에서 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프로젝터의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를 막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젝터의 이 하이스피드 프로젝션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 프로젝터의 이미지 방향을 듀얼 액시스 스캐닝 미러 갈바노미터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제어하여 인지할 수 있는 지연 없이 움직이는 표면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공을 치고 있는 모습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프로젝터의 프레임 속도는 약 60Hz,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프로젝션은 일부 성공했으나 일반 프로젝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레임 속도는 약 60Hz여서 구와 같은 단순한 모양에서는 이 하이스피드 프로젝션이 가능하나 실제로 뭐 여러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 시간이 짧고 초당 수백 프레임으로 8비트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냥 고속 프로젝터를 아예 만들어서 적용을 한 방식인데요. 이 고속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8비트 흑백 이미지를 최대 1000Hz의 프레임 속도로 투사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되어서 그 눈에 띌 정도의 정렬에 대한 오차가 없이 다이내믹 프로젝션이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줬던 얼굴에 관한 그 논 리지드 다이내믹 프로젝션 매핑 연구에서도 이러한 고속 프로캠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 레졸루션 프로젝션입니다. 그 사람의 눈은 공간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프로젝티드 픽셀이 그 저희가 진짜 네모난 픽셀로 빠르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거리가 매우 짧은 프로젝션 매핑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하이 레졸루션 프로젝션을 구현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두 가지 여러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방식과 그리고 단일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이제 그냥 프로젝터로 프로젝터가 가진 기본 해상도를 여러 개로 옆으로 붙여가지고 그 프로젝션 이미지를 타일링하면서 그 레졸루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일링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망막을 고려한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게 중앙 시야를 위한 프로젝터와 그리고 주변 시야를 위한 프로젝터 두 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앙 시야 프로젝터는 이제 투사 영역이 좁지만 그 해상도가 높은 프로젝터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변 시야 프로젝터는 투사 영역은 넓으나 해상도가 낮은 프로젝터 투사 영역 내에서 이제 펜틸트 미러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단의 이미지가 그 원 프로젝터만 썼을 때 이제 그 픽셀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멀티 프로젝션을 진행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터 여러 대를 사용하는 방식은 프로젝션된 이미지의 덧셈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달성 가능한 해상도에는 이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 단일 프로젝션 접근 방식은 이제 특수한 광학 장치를
적용을 해서 일반 프로젝터보다 높은 해상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워블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하단의 이미지가 그 워블레이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먼저 일단은 이 연속된 프레임에서 이 아까 말한 특수 광학 장치 중에 뭐 DMD를 장착을 했을 때 이제 DMD를 0.5필색씩 0.5 픽셀씩 이동시켜서 두 개의 약간 이동된 이미지가 겹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프로젝터의 프레임 속도는 120Hz이므로 이 겹쳐진 이미지가 또 별도의 이미지로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단에 숫자가 1, 2, 3, 4가 있는데 1이 원본 이미지고요. 그리고 2와 3이 이 1을 바탕으로 0.5픽셀씩 이동을 시켜서 새롭게 아니, 분, 분할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2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4의 이미지 그리고 4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언워블레이션 이미지에서 그냥 워뷸레이션 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크리징 포컬 뎁스입니다. 프로젝터는 본질적으로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조리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로우 이런 큰 조리개는 샬로우 뎁스 오브 포커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터의 DOF를 확장하는 것은 다이나믹 프로젝션 매핑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 프로젝터만 사용한 방식과 다중 프로젝터를 사용한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일 프로젝터 방식은 이제 프로젝션 전에 원본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선명하게 해서 초점이 흐려진 프로젝션 이미지가 원본에 가깝도록 만든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전에는 수학적인 방식으로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만들었으나 DOF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광학 설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의 이미지가 그 예시인데 일반 원형 조리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커스 튜네이블 렌즈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 장면을 통해 추정거리가 수입하여 그 장면 깊이에 불변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 프로젝터 방식은 각각 고유한 거리의 초점면을 가진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다초점 프로젝션을 실현하였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계산 방식은 비교적 쉬우나 물체가 움직이면은 모든 프로젝터에서 이스티메이션하기 위해 그 공간 패턴 이미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필드 프로젝션입니다. 그 사용자가 특수한 안경을 착용할 필요 없이 여러 위치에서 이 프로젝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정확한 시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라이트 필드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에는 공간 해상도와 광처리량의 손실이라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전면 또는 뭐 후면 프로젝션 렌티큘러 스크린과 결합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렌티큘러 스크린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스크린과 다르게 살짝씩 꺾여 있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광을 흡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광을 흡수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그 우측의 사진은 이제 물체에 아예 역반사 소재를 발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도 반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서 라이트 필드 프로젝션 매핑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프로젝션 솔루션입니다. 이 단일 프로젝션은 앞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DMD를 여러 방향에서 순차적으로 비추는 LED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 사용자가 보는 방향을 따라서 고속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펙트럴 프로젝션입니다. 이 현재 RGB 프로젝터는 제한된 색 공간만 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제한된 색 공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 컬러 원색의 수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초기 시스템에서 원색의 스펙트럴 파워 디스트리뷰션은 고정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멀티 스펙트럴 프로젝션을 위해서 이제 어댑티브 컬러 원색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은 기본 설계, 선택 및 영역 매핑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색의
그 스펙트럴 파워 디스트리뷰션은 리플렉턴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제 물체의 스펙트럴 파워 디스트리뷰션을 포함하도록 설계한 후에 영역 매핑은 최소 제곱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그 이제 컨클루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향후 10년간 연구 과제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남은 기술의 문제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 논문의 저자는 앞으로는 프로젝션 매핑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의 결합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하드웨어는 픽셀 수가 늘어날수록 뭐 회절 효과와 대역폭 문제부터 일반 에너지 효율성, 프레임 속도, 렌즈 품질 등의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